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강의를 해볼 건데 에센스 물리학 이제 물리학 원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죠. 거기서 이제 4강세 이제 여러분 적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앵글이 낮아진 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그죠,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그 전에 칠판을 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변상욱이었어요. 많이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집중하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총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맞으면 안 되지만은 당연히 맞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총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가정 머리로서. 그러면은 여러분 총 맞으면 죽어요?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총 맞으면 죽나요? 총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진짜 죽어요? 글쎄요. 총 맞으면 죽나요? 이러한 전제는 틀린 전제예요. 총 맞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제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말 많이 하죠. 보통의 경우는 죽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죽냐면 권총으로 총을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권총으로 총을 장전시켜가지고 레디 셋빵 하면은 맞으면 죽죠, 당연히. 그죠? 근데 권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장난으로 총알 있죠, 총알. 총알을 여러분들한테 예잇 하면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이렇게 예잇 하면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어요? 예잇 하면서 던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그냥 뭐야 이거? 여기 간지러워.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권총으로 총 맞으면 죽는 거지. 그냥 총을 여러분들이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총을 예의타면서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사가 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권총으로 총을 맞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힘이 굉장히 많거든요. 권총은 장전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총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맞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힘이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죽고요. 힘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의가 가능하죠. 힘이 많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힘이 적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요. 살아요. 살아. 사망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누워 있는 여러분들 위에 엄청 쬐깐한 귀여운 아기가 3kg밖에 안 나가는 아기가 이렇게 누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어요? 이 아기가 한 500초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500초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에 똑같은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여러분들의 5초가 아니라 500초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한 100시간, 100시간이 뭐야? 한 계속 평생 여러분들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아기가 5kg밖에 안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머리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머리를 50초 동안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애기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50시간이 아니라 50일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애기가 똑같은 무게의 애기가 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빨아뭉개게 되면은 사망하고요. 그죠? 어떤 애기가 엄청나게 적은 시간을 가지고 엄청나게 적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은 사망이 아니라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이나 사는 거나 이거는 어떤 거냐면 힘을 많이 줘서 힘을 적게 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줘서 시간을 적게 줘서 생긴 결과죠. 자, 그럼 이 결과를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할게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힘이 굉장히 세지려면은 그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야구공 있죠. 야구공 여러분들이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잘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서 자세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거예요. 야구를 배운 적이 없어서 빵 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딱 던지면은 류현진이 던지면은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칠 수 있어요? 못 받아치잖아요. 어떻게 받아쳐요? 그죠? 왜 못 받아쳐요? 근데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못 받아치는 거거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속력이 굉장히 느려봐. 엄청 느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 0.1배속 한다시피 굉장히 느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칠 수 있을걸요? 0.1배속은 어느 정도냐면은 160km 정도 돼요. 이제 야구 그 선수들이 던지는 게 160, 150 정도 되는데 0.1배라는 소리는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16km로 다가오면은 여러분들 이거 던질 수 있을걸요? 이거 칠 수 있을걸요? 아무리 기술이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도 16km 정도면 여러분 뭐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뻔히 다 보일걸?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속력이 많으면은 사망한다. 이런 식으로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속력이 굉장히 빠르면은 사망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력이 굉장히 적으면은 말 그대로 그죠? 사망하지 않는다,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로 좀 볼게요. 이걸로 방금 아기가 누웠죠. 아기가 누웠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많이 이런 식으로 해줬더니 사망했고 시간을 적게 해줬더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의 무게가 조금 더 바꿔볼게요. 아기를 그대로 그 예시를 가져와가지고 아기가 만약에 3kg가 아니라 100kg야. 그럼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살아요. 질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질량이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요. 자, 질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망이고 질량이 적어지면 살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자라는 게 바로 물리적인 마인드예요. 봐봐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요. 살아, 죽어,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상태죠. 그죠? 이 상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죠? 얘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골고루 섞은 거예요. 얘를 바로 뭐라고 하자라 그러냐면은 운동량이라 그래요. 운동량의 정의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물체 운동의 양이에요. 물체가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MV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운동량도 변하죠.
운동량도 변하죠.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죠? 힘을 얼마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누적을 주고 이렇게 되면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떠한 물체를 어떤 물체 팍 오고 있어요. 총알이 여러분 푹 오고 있어요. 총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죠. 자꾸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이 총을 이런 식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총은 엄청난 에너지가 많아요. 그죠? 엄청난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얘는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애일 거예요. 속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애예요. 근데 이 운동량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속력이 없어지니까는 없어져요. 네. 그러면 봐봐요. MV가 예를 들어서 1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몸에 관통되니까 얘가 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만큼의 차이가 있죠. 이 10만큼의 차이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이 총알이 여러분들 몸속에 어떻게 돼? 충격을 줬잖아요. 충격을 줬잖아요. 그죠? 힘을 여러분들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누적을 시켜줬잖아요.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충격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몸한테. 그래가지고 이거를 충격량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양, 이 총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양, 이걸 바로 운동량이라고 해요. 물체의 운동의 양, 물체의 운동량, 이걸 바로 운동의 척도, 운동의 양,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은 P로 나타내고 얘는 MV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말할 수 있죠. 운동량이 바뀌어요. 운동량이 바뀌어요. 바뀌는 원인은 뭐예요? 충격량이죠. 운동량의 원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충격량은 얼마만큼 충격을 줬느냐예요. 그죠? 얼마만큼의 충격이 줬느냐.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 누적을 시켜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충격량은 뭐라고요? 그죠? 얼마만큼 충격을 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 충격량은 운동량의 무슨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무튼 충격량은 I intensely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요.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쓰고. 요게 오늘 할 게 다예요. 오늘 할 거는 다예요. 아셨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볼 건 어떤 거냐면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10이라는 운동량, 10이라는 충격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물체가 10이라는 충격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50이라는 충격량이 아니라 얘가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5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이에 40만큼 운동량이 더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얼마만큼의 충격을 줬기 때문에 50이 된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40을 뭐라 그런다? 충격량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이라는 충격량을 가지고 있어요. 5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100이 됐어요. 그러면은 50이라는 운동량이 더 추가가 됐죠.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죠? 이것도 충격량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0이라는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0이 돼버렸어요. 총의 원리죠. 그러면은 100만큼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죠?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충격량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게 충격량의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예요. 첫 번째.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봐봐요. 어떤 운동량이 있었는데 충격량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변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 운동량이 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식을. 처음 운동량이 0이었는데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줘가지고 운동량이 생겼다. 그러면은 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죠.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충격량이 운동량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충격량이 F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근데 충격량이 같아요. 충격량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힘을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시간적인 누적을 많이 시켜줬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죠. 힘을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힘을 많이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받겠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용한 게 뭐냐면은 에어백이에요. 에어백의 원리예요. 에어백 맞나요? 에어백 맞죠? 사고 났을 때, 그죠? 에어백이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 막 보시면은 이제 앞에 무슨 여러분 이렇게 타시면 앞쪽에 앞좌석 타시면은 그 앞에 뭐 이렇게 에어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고 났을 때 어떤 일정에 충격이 주면은 그 에어백 풍 터져요. 풍 터져.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안전벨트를 맸어도 이렇게 앞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박힐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리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 푹신한 에어백 푹신해요. 그래가지고 그 푹신한 에어백에 풍성 이런 식으로 풍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같으면은 딱딱해가지고 머리가 그대로 부서지는데 얘네들은 푹신해가지고 머리가 푹 꺼졌다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굉장히 짧죠. 바로 이렇게 부서지죠. 근데 얘네들은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풍성 들어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어백은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충격량을 못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6은 2 곱하기 3일 수가 있고 6 곱하기 1일 수가 있죠. 그죠? 시간적인 여유가 1에서 3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충격량은 6에서 2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라 그러면은 두 번째인데 충격량이 같을 때고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힘의 크기가 같다고. 이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힘의 크기가 같으면은 봐요. 전체적인 충격량이 늘어나요. 이런 게 있나? 전체적인 충격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크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힘의 크기가 같으면 그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동량이 아니라 충격량이 커지겠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그냥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델타 T가 커지면은 충격량이 커지겠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봅슬레이의 원리예요. 봅슬레이의 원리. 그럼 봅슬레이 선수들 보면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준비 땅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면서 팍 하잖아요. 그리고 슉 터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가요? 힘은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그죠?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따다다다다 계속 누적을 시켜주면서 충격량을 늘리는 거죠. 충격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많아지죠. 운동량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운동량이라는 거는 속력이 빨라진다는 소리죠. 속력이 빨라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봅슬레이 그 자동차 같이 생긴 그 녀석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봅슬레이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것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운동량 보존 하면 끝이 아닌데, 그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운동량이 같을 때, 운동량과 이제 충격량이 이제 어떤 관계인데, 운동량이 같을 때, 충격량이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충격량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힘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힘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힘이 커지게 되면은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다음에 힘이 작아지게 되면은 뭐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인과관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의 원리예요? 그죠? 에어백의 원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에어백의 원리라고. 유리잔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에 대한 대답이에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유리잔 있죠? 유리잔 여러분, 뭐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얘는 금방 깨지죠. 근데 만약에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엄청 푹신한 방석에다가 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 떨어질 수 있어요? 엄청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얘 깨질 수 있어요? 안 깨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방석은 굉장히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유리잔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어떻게 돼?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리잔에 작용하는 힘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도 나타내요. 시간, x축을 시간, 그 다음에 y축을 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방석을 가진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힘은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방석. 근데 방석이 없는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굉장히 좁아요. 근데 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시멘트. 넓이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해보시면은 같아요. 넓이가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충격량은 어때요? 충격량은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얘는 시간이 많고 얘는 시간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는 얘는 힘을 더 적게 받고요. 얘는 힘을 더 많게 받죠. 그래가지고 방석에 있는 유리잔은 깨지지 않고 시멘트에 있는 유리잔은 깨지게 된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운동량 보존 법칙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거거든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얘는 MA라는 질량을 가졌고요. MB라는 질량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VA라는, 보이시죠? 그래서 VA라는 속력으로 가고, 그다음에 VB라는 속력으로 가요.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운동량은 벡터적인 거 다 생략하고 A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MA 곱하기 VA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P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VB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충돌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하고 빵 충돌을 했어요. 빵 충돌을 했어요. 그죠? 빵 충돌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힘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힘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막 외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같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뭐예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누적을 시켜줬냐인데, 여러분들 시간이 다를 이유는 없죠. 시간이 다른 어떤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 A라는 물체하고 B 물체하고 충돌을 했어, 얘네처럼. 근데 A는 B를 충돌했다 그러고 B는 A를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게 말이 돼요? A는 B를 충돌했다 그러고 B는 A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A도 B를 충돌했으면 A가 B를 충돌했으면 B도 A도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힘이 어떻게 돼? 힘이 달라지거나 뭐 같아지거나 하는 건데, 충격량이 어떻게 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당연히. 충격량 안 바뀌죠. 왜냐면은 F도 같거든. 왜 F도 같아?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힘을 얘한테 작용하면 이 물체도 나한테 이 힘을 작용한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기가 발생하냐면은 MA가 MB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죠.
그 다음에 MB가 MA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죠. 그죠? 뭐 이거를 뭐 FB라 그러고 이거를 뭐 마이너스 FA라고 해볼게요. 뭐 방향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A의 운동량을 좀 보시면 A의 운동량 뭐를 좀 볼까요? 뭐를 좀 볼까요? 충돌했으니까는 충격량을 좀 볼게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FA라는 어떠한 힘으로 델타 T라는 시간만큼 누적을 했죠. B 같은 경우에는 FB라는 어떤 힘으로 델타 T만큼 누적을 시켰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요? 그죠? MA를 가진 물체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MB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VB인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가겠네요. 그대로. VA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VB라는 속력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봐봐요. 충격량을 좀 볼게요. 자, 운동량을 좀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MA VA인데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뭐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두고 얘는 MB VB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되죠. 얘네 둘하고 더하고 얘네 둘하고 한번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MAVA 더하기 MBVB 이퀄 마이너스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 마이너스 5부터 싸는 되셨죠? 그럼 A하고 B하고 묶어볼까요? 묶어볼까요? 그래요. 자, MAVA 플러스 MAVA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그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MAVA 마이너스 MAVA 프라임은 MBVB 프라임 마이너스 MBVB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요.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처음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낮은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부둥거리고 했죠.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뭐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여러분.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얘는 2kg고요. 얘는 3kg예요. 3kg. 얘가 이렇게 7m/s로 가고 있었고 얘가 이렇게 5m/s로 가고 얘는 0m/s로 가고 있어요. 정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부딪혔어요. 2kg하고 3kg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2kg은 이쪽으로 5m/s로 가고 그다음에 3kg는 이쪽으로 3m/s로 가고 몇 m/s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은 한번 얼마만큼의 속력을 갖는지를 지금 구해보래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의 합과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 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푸시는 분들은 어떻게 푸시냐면은 처음 운동량은 14 더하기 0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6 더하기 3x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같다라고 되니까는 14 빼기 6은 얼마죠? 얼마예요?
얼마죠? 10 빼기 6, 8, 8. 8. 8은 3x니까 x는 3분의 8이다. 그래서 이 x는 이제 이게 3분의 8이니까는 3 곱하기 x가 3분의 8이니까는 x는 3분의 1에서 없어지고 3분의 1에서 9분의 8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얘의 속력은 9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러분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m 곱하기 v가 충격량이잖아요. m 곱하기 v가 운동량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 단순히 그 공식들을 외워가면서 푼다기보다는 그런 공식들을 외우면서 푼다기보다는 야, 얘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하고 같잖아.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면 되지 하면서 막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푸세요. 무슨 여러분 막 이거 못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M, B, V, P 뭐 M, A, V, A 프라임 더하기 M, B, V, B 이퀄 그래가지고 M, A, V, A, N, 10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원리는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 14지? 얘 0이지? 그치? 얘 6이지? 얘는 몰라. 얘는 3x야 3x. 얘네들이 같다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8은 3x네? x는 3분의 8이네? 3분의 8은 3 곱하기 x네? 없애면 8이 x네? 8. 잠깐만. 3 곱하기 x가 3분의 8. x는 3분의 1 하니까는 그래서 9분의 8. 9분의 8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비판하고자 싶은 거는 막 공식 같은 거 막 외워놓고 그게 아니라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얘네들끼리 충돌하면은 운동량이 같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풀면 여러분들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좀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살짝 가리는데 살짝이 아니라 많이 가리네요. 뭐냐면 잠깐만요 여러분 10초만.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제가 오늘 학교를 원래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저기 너무나도 가고 싶었는데 국가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공휴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찍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미치겠다 진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면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실험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자리 구도를 다시 바꾸고 왔어요. 제가 이거를 좀 실험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뭐냐면 이 실험인데 여러분 이 실험 아시죠? 제가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실험이 뭐냐면 그 뉴턴의 진자 실험이죠. 이 탄성 충돌 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실험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봐봐요. 보이시죠? 이거 좀 보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기서 그거 배웠잖아요. 운동량 보존, 그죠? 운동량 보존을 배워가지고 이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이 어떤 이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리면 이렇게 돼요.
되셨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재미로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게 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런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너무 흔들렸어요 방금.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된다고요? 뒤에서 되면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세 개를 여기서 보이시죠? 하나 보이세요? 자,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만약에 네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개. 이렇게 돼요. 뭔 소리인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5개를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5개를 갖다가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아프죠. 너무 아픈데 아무튼 이것 속에서 이 어떤 실험 장치 속에서 숨어져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구도 다시 잡은 다음에 이제 해드릴게요. 자, 안녕.